다음 날 밤새 잘 버텨준 녀석. 어서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겠죠? 들어가자. 여기 덮으세요. 네.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시야를 차단해주는 건 기본. 그런데 로즈야, 넌 어디 가니? 네. 대표님, 그 친구는 네. 어디 가는 건가요? 로즈가 밥을 또 아침에 조금밖에 안 먹길래 계속 지금 살이 또 더 빠져서 일단은 또 병원 가서 정밀검진을 또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어제 구조한 녀석의 상태부터 확인하기로 했는데요. 도와주려는 걸 아는지 다행히 얌전히 있는 녀석. 하지만 여전히 경계가 심하기 때문에 마취 후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디 큰 이상이 없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정말 구내염이 심하네요. 잇몸 부종이 아주 심하고요. 어제 만지기만 해도 살짝 만져도 피가 터지더라고요. 피가 터지. 여기 만성적으로 이게 그런 것 같진 않네요. 한 일주일 전부터 이랬대요. 일주일 전부터 그랬대요. 그러니까 급성인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체형도 아직까지 그렇게. 그렇죠. 녀석의 병명은 급성 구내염. 더 늦기 전에 치료를 해줄 수 있어 다행이죠? 일단은 뭐 급성 구내염이면 그래도 완치율이 높으니까 기대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으짜. 이번 치료까지 잘 마치고 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보호자의 속을 애태우는 로즈 차례. 왠지 모르게 더 긴장되는데요. 좀 더 많이 먹으면 좋을 텐데 정말 딱 이 정도면 내가 죽지 않겠구나 그 정도만 먹더라고. 매달씩.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네. 3개월 전 검진을 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데요. 혹시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번엔 초음파 검사까지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떤가요? 특별히 큰 이상이 보이지 않는데. 특별한 이상 속에는 안 보여요? 네,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행히 이번에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는데요. 병원 다행이죠. 혹시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돌아서는 발걸음. 답답하고 또 미안할 뿐입니다. 체력이 약한 로즈는 다시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로즈 자리 그렇지. 자기 한다. 처음에 왔을 때 몇 킬로? 한 4.6kg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계속 3.0이요. 등을 만지면 뼈가 잡혀요, 뼈가. 그냥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진짜. 왜 갑자기 눈물이 나신 거예요? 그냥 이런 애들 버려줄 때 제일 그동안 유기됐던 애들이 아이들이 생각나니까. 꽃길만 걸으라고 지어준 이름 로즈. 지금의 아픔을 이겨내고 좋은 가족을 만나는 게 보호자의 꿈입니다. 얘네들이 멀쩡하게 잘 커서 이렇게 좋은 집에 입양을 가면 정말 밥을 안 먹어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진짜 배가 부르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이렇게 별이 되면 고양이들을 돌봐온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끝내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지 못하고 떠나보낼 때입니다. 정말 수많은 애들을 구조하고 수많은 애들을 보내봤는데 이젠 적응도 돼서 그냥 안을만도 한데 이건 적응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보낼 때마다 되게 가슴이 무너지죠, 솔직히. 못해준 것만 맨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이제 들어오면 사실
걔네들을 생각할 정도의 겨를이 없어요. 하루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진짜 집에 가면 좀 공허하고 다시 또 여기 오면 또 이제 다른 애들 돌보고 구조하고 일하면 하루가 솔직히 어떻게 간지를 모르겠어요. 몸이 다치고 마음이 힘들어도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녀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았던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만난 가슴 아픈 묘연. 사람에게 상처 입은 녀석들을 보살피는 일도 사람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되게 조심해 하는 것 같아서 버림받은 애들은 일단 오면 활동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고양이처럼 좀 천천히 가도 돼요. 많이 빨리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상황이 다 지나간다는 걸 아이가 그냥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아이들은 함께 살 가족을 선택을 하지 못하잖아요. 뭐든지 아이는 아이 때문에 키웠잖아요. 그것만 보고 무작정 분명을 한 게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 생각을 해서 진짜 이 아이들 평생 가족으로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고 애기들도 사랑을 당할 걸 알거든요. 정말 힘들 때 그 순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아이한테 정말로 내 가족으로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지 그거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영상 보면서 무엇보다도 보호소 앞에다가 떡하니 그냥 아이들을 유기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봤을 때 그냥 너무 그냥 비인간적인 일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화가 나지만 이 상황이 나아지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슬퍼요. 명철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화가 나죠. 그렇죠. 네. 그 두 아이를 유기한 보호자들은 자기의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지내고 있는 걸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걸 알고도 두 발 뻗고 잠이 올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유기라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요. 크게 두 개를 좀 인식 개선이랑 이제 법적인 제재 강화. 그쵸. 필요한 게 하나가 동물학대. 그렇죠. 동물 유기. 맞아요. 이 두 건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선례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법이 처벌을 받으려면요, 그만큼 법이 많아야 돼요. 또 법학관이에요. 이 법적인 제재를 좀 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가 너무 죄송한데 된다거나. 법학과에 좀 제발 그만하세요. 충분히 알았으니까. 네. 그래도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서 정말 일당백의 느낌으로 케어를 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나마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구조된 길냥이 네네. 있잖아요. 그 친구 치료하고 다시 돌려보내준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보통 동물보호협회라던가 전처럼 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개체수라고 하죠. 고양이 숫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길냥이, 길에서 사는 아이들의 특징상 순화가 안 된 애들도 있어요.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런 아이들은 치료만 해주고 오히려 길에서 다시 생활하게끔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죠. 도움이 절실한 고양이들을 위해서요. 우리 냐옹신 선생님께서 목포까지 직접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도움을 주셨을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채널 고정. 형 천사야, 진짜. 목포까지 가서. 이상했어? 그렇죠.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목포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야옹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대 고양이 등장에 양이들도 시선 집중. 아따 반갑소잉. 애들이 엄청 네.
뭐랄까 순화라고 해야 되나 사회화라고 해야 되나 사람에 대해서 전혀 적대감이 없네요. 아무래도 오늘은 제대로 환영받는 것 같죠? 지금 벌써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있는데 몇 마리 있나요? 지금 현재 쉼터에 있는 애들 한 35마리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왜냐면 지금 약간 인상적이었던 게 네네. 입구 쪽에 보니까 여기 앞에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네. 이게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유기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 표시가 있더라고요. 보란 듯이 이곳에 유기하는 사람들도 큰 걱정거리지만 이번에 고양이를 부탁해 신청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 쉼터에 유기한 애 중에 이제 로즈라는 애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로즈라는 애가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됐어요? 들어온 지는?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네. 지난 5월 쉼터 앞에 버려진 로즈와 오뎅이. 로즈는 식사를 거부하고 하루하루 야위어가고 있는데요. 간신히 입에 댄 음식도 개워내고 있었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 증세. 수차례 검사도 받아봤지만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문제이거나 이곳에서는 진단하기 어려운 병일 수 있다는 소견이 전부였죠. 네. 여기에 있습니다. 아, 얘가 로즈구나. 네네. 기력이 없어 보이네. 기력도 없고 하루 종일 저렇게 뚱한 표정으로 저렇게 앉아 있어요. 눈뜰 힘도 없어 보이고 좀 약간. 네네. 날이 갈수록 체력이 약해지는 로즈를 위해 야옹신이 나섰습니다. 또 안 나오려고. 아이고 싫어라. 병원에서 못다한 검사를 도와주기로 했는데요. 아이고, 알았어. 아이고, 아니야. 싫어. 뭐야, 로즈야. 이번에는 건강이 악화되는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이고, 알았어. 다 했어. 아이고, 싫어. 잠깐만, 얼굴 좀 보자. 응? 잠깐만요. 잠깐만. 얼굴 안 좋아. 약간 구내염 맞아요. 있었죠? 구내염 소견이 있어요. 원래 없었는데 네. 밥을 너무 안 먹고 영양분이 떨어지니까 링엄이랑 급성 구내염도 조금 왔었어요. 그래서 네. 약을 처방 받고 네. 약을 먹고 지금 많이 상태 좋아진 그러니까 상태고. 약간 안쪽 지금 살짝 보니까 네네. 구내염 소견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확 떨어지니까 병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네. 발견 당시부터 체력이 약해서 잔병 치레가 많았던 로즈. 괜찮아 할 텐데 말이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오뎅이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녀석도 적응을 못하고 힘겨워했는데요.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매번 핍박받는 처량한 신세. 특히 진국이가 앞장서서 공격을 일삼았었죠. 하루에도 몇 번씩 당하다 보니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요. 쉼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구조돼서 고쳐지고 나가고 입양되고 이런 상황이라 네. 한 아이한테 모든 걸 집중할 수는 솔직히 없어요. 맞아요. 그럴 여력도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이 들어오면 솔직히 저희 딴에는 노력을 한다고 해도 답이 안 좀 나오더라고요. 힘드실 수 있죠. 네. 여기에 제2인자라고 진국이라는 애가 있어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이제 의기소침해진 것 같더라고요. 저희 2인자를. 얘가 1인자 아니에요, 일단? 얘가 1인,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얘가 1인자입니다. 네. 저 그냥 딱 봐도 1인자인데요? 네. 1인자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네. 아이가 가장 높은 데서 네. 모든 전체 공간을 다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한 네. 느낌이 있어요. 얘는 누가 봐도 되게 자신감 있어요. 네. 표정이. 네. 자신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도 안 내려오려고 그래. 네. 자기 공간이지. 네. 자기 공간이니까 안 내려오려고. 왜냐면은, 여기서는 이 공간이 가장 명당 자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여기나 여기 자리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 밀려고 하면은 안 내려가요. 네. 안 내려가요. 그래서 얘가 1인자라는 거 알았죠. 네. 2인자 같은 경우는 보면, 얘가 지금 눈으로 알려주신 건가요? 네. 2인자예요? 예.
얘가 2인자예요. 얘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뭐 깨어있는 상태를 봐야 되고 일어나 보겠어. 잠깐만. 여기야. 완전 친구가 집에 가야지. 친구가 집에 가야지. 싫어? 네.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영양 상태도 되게 좋고 네. 겉모습이 윤기나 네. 이런 모질 상태가 얘네 둘이 제일 좋거든요. 지금 보면. 남다른 포스를 자랑하는 1인자 휘성이. 여유가 남다르죠? 2인자 진국이는 그야말로 야망이 가득합니다. 다른 애들은 다 안 괴롭히는데 얘만 오뎅이를 제일 많이 괴롭혀요. 오뎅이를? 얘가 괴롭히다 보니까 오뎅이도 수컷인가요? 네, 그러니까 쬐끄만 그 개념 없는 이제 수컷 암컷들도 이제 짜증을 내면서 괴롭히더라고. 동조를 해요. 원래. 그렇죠, 네. 진국이의 괴롭힘을 시작으로 다른 녀석들도 덩달아 오뎅이를 밀어내기 시작한 거죠. 이거 완전 따돌림 아닌가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길에서